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낙동강 곳곳에 모래를 채취하던 폐준설선이 방치돼 있어서 기름 유출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구미시 선사는 낙동강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얀 얼음 위로 시커먼 모습을 드러낸 기름은 모래나 자갈 채취에 사용된 폐준설선에서 흘러나온 것. 강 주위에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50여 리터의 기름이 강을 오염시켰는데 이곳은 10km 정도 밑에 해평 취수장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 봤습니다. 성주대교에서 2km 상류 지점에 폐준설선이 반쯤 가라앉은 채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도 7, 8km 하류에 대구 광역 취수장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지만 조치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런 폐준설선은 대구 경북 구안에만 57척, 낙동강 전체로 따지면 무려 130척 넘게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09년부터 아무런 관리 없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1km 밑에도 폐준설선과 각종 장비 등 폐자재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고 배 안에는 시커먼 기름이 고여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고 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파도 일어나고 배 밑바닥이 부식이 돼가지고 그리고 물이 들어가서 잡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골재 채취업자 사이 보상 문제가 수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폐준설선 한 대를 인양하려면 많게는 4, 5억 원이 들어 지자체가 최근 사고 후 철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낙동강 곳곳에 지뢰처럼 방치된 폐선들이 하천 생태와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추모 사업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10주기 기획뉴스, 오늘은 추모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도근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에 이른바 유골 안매장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참사 이후 대구시가 약속한 묘역을 포함한 추모공원 조성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주민 반대로 후보지가 4차례 바뀌는 진통 끝에 대구시와 대책위가 묘역을 제외한 시민안전 테마파크 건립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단체의 갈등으로 희생자의 유골을 테마파크 안에 안매장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대구시가 대책위를 고발해 재판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이면 합의가 있었다며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를 어떻게 처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합의된 겁니다. 192구에 식재를 하고 거기에 순장 형태로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로. 당시 대구시 부시장이었던 권영세 안동시장도 서면 합의는 아니지만 외부로 표시나지 않는 조건으로 수목장을 하는 것을 묵인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은 대구시의 배신감을 느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런 본인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시민이 추종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고발한다는 것은 사기 행정이죠. 기만 행정이고. 국민성금 가운데 남은 96억 원으로 설립하기로 했던 지하철 안전문화재단 출범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지하 2층의 추모벽, 이른바 통곡의 복원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의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추모사업과의 약속,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성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10년 전 참사 당시 대구시는 허술한 지하철 안전시설과 미흡한 재난대응 체계로 방화범보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얽힌 실타래를 풀기는커녕
대구시 스스로 유족과 갈등을 빚으면서 추모 사업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오늘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11개 부처 장관 가운데 2명이 지역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림축산부 장관에 내정된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은 의성 출신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된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경산 출신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 출신은 2명에 그쳐서 역차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올해 대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로 17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7억 200만 원을 비롯해 기초예술진흥사업 4억 7,500만 원, 공연활동지원사업 4억 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1억 5,400만 원 등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특히 대구의 공연 문화를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영남 오페라단과 극단 뉴컴퍼니에 1억 원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중국의 세계 최대 육묘 회사와 산타 딸기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예작물로는 전국 처음으로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상표권 등록을 계기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경북 딸기 산타의 종묘가 생산되고 우리 상표가 중국 내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대학교 주관으로 제2회 대학생 정책제안 경진대회 시장님 제안이 있습니다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외국인 대학생과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대회로 열릴 예정인데 다음 달 18일까지 4주간 네이버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제안을 받아 11명을 뽑아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천시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소에서 치매 유소견자로 판정될 경우 협약 거점병원에서 무료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치매 위험군으로 판단하고 4,800여 명의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치매 환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구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2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방지 규정 표준안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소음 흡수가 잘 되는 슬리퍼 신기와 의자, 탁자에 소음 패드 붙이기, 밤 9시 이후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 자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